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도 이러한 형태의 빠른 순환매가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3주간의 상승을 이제 뒤로 하고 조정이 한 주 나왔는데요. 나름 뭐 견조한 정도의 조정이었습니다. 나스닥만 조금 조정폭이 조금 더 있긴 했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승 추세는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반등이 나왔고요. 2주 연속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고요. 이 반등 조금 고점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왔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을 모두 양대 지수 모두 레인지를 일단은 상단을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괜찮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내용적으로 그렇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로 돌아서기는 했습니다만 이 수급의 방향이 그렇게 썩 아주 이렇게 괜찮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만 괜찮은 정도의 장세, 그리고 일부 빠른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일부 빠르게 움직이던 이 순환매 되고 있는 그 일부 섹터들에 의해 가지고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만 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계속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나타냈죠. 기본적으로 이 CPI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P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것들이 이 쇼크 형태를 나타내면서 여기에 이번 주 한 주 좀 주목을 좀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가격 인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제반적인 여건들이 같이 받쳐줘야만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표들 같은 경우가 조금 뭐 우리 공급 쇼티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이 혼재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지표들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고요. 베이지북 공개가 됐는데 역시 파월 의장이 그동안 연준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파월 의장 지난주 이틀간 의회에 나와가지고 괜찮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뭐 계속 얘기했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변화를 줄 정도 아니다. 다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이었는데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딱 하나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좀 반갑지 않다. 기분 나쁘다. 라고 한마디를 언급을 하면서 일단 이거와 함께 백악관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와 연준 모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조금 부담스럽게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이제 시그널을 조금 주었다라는 측면, 아마 이 부분들이 이 미국 시장의 조정을 조금 더 만들어낸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동결, 어차피 금리 동결은 예정돼 있던 부분이었고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 소수 의견과 함께 올해 안에 연내에 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그 얘기가 나왔었을 때는 우리 시장 조금 이 증시가 조금 이 우려감을 반영을 했었잖아요. 반면에 이게 꼭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꼭 부정적으로만 볼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곧 올리긴 올릴 건데 유동성이 유지되고는 있어.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은 세계 1위 시장이니까 걔네들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뭐 늦게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금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상을 해도 우리 경제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하나가 있고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원화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조금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율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었을 때, 지금 기존의 역대급 대출의 규모, 신용의 규모, 이 규모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분명히. 이제 그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 우리가 뭐 이 부분은 이 담당자분들께서 좀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움직여야 될 텐데,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금리 인상의 스탠스로 완전히 전환하는 거 아니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올리고, 그 뒤에 눈치 보면서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필요한 거겠죠.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뭐 금리 인상하는 게 안 맞다라고 얘기할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지금 다 올렸잖아요. 지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국 중에서도 뭐 일부 국가들도 지금 올린 상태고요. 이제 그런 상태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꼭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 이거 지금 심각하게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심각하게 간다고 해서 작년 3월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상황은 안 나올 거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고점 주변에 있는 우리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죠. 조정의 명분이지 하락의 명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향후에도 조금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한 3만 명 전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제를 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델타 변이까지 이제 해가지고 7만 명 나오고 있습니다. 7만 명 전후 거의 8만 명에 가까워요. 엊그저께는 8만 명에 가까운 정도의 수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A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주 쪽에서는 다시 마스크 써라. 접종했었어도 마스크를 써라. 백신 접종을 했었어도 마스크를 써라라는 얘기가 나왔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우치 소장이 8월 달 정도 8월 한 중순 정도까지 가야 피크 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런 식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국내도 지금 1,600명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돼 가고 있는 추세, 그리고 봉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 여기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의외로 1일 확진자 수가 지금 5만 명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일부터인데 해제 예정일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언제 다시 봉쇄 조치가 나오느냐가의 문제지 이 해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적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금년 11월인가요?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요번에 뉴질랜드 쪽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특별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중 간 신경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백신 5만회 분을 공짜로 제공하겠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겠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어떤 대가들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국영 기업들 중에 일단 안 좋은 기업들 몇 개를 중국이 잡아먹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경제 식민지가 조금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국가들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부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만 회 그냥 공짜로 제공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국은 우리는 5만 받고 거기에 3년 내에 330억 달러 국제 원조 더 들어갈 거야, 지금 일부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 이 주도권을 향한 싸움이 지금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만 이거 계속 지금 올해 드문드문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노이즈가 계속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가 요번에 지금 이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중일을 요번에 방문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나름 2인자가 갔는데 중국 쪽에서 이 대화 상대로 중국 내 5인자, 이쪽 계열의 5인자를 이 대화 상대로 내면서 기싸움을 하다가 결국 미국이 깼습니다. 파토를 냈죠. 파토를 내고 한국과 일본, 몽골로 수정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뉴스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오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미국 부양책이 있었는데요. 이 부양책은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됐던 방향을 약간 지금 바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현금 보너스가 올 초에 지급이 한 번 됐었고, 그리고 6월 달까지 일부 주는 6월 달 중에 또는 6월까지 해서 현금 보너스를 중단한 주들이 있었고요. 7월까지 중단한 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제공을 하는 주들은 9월 이제 그 초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지금 6, 7월에 이 현금 보너스를 중단을 한 상태인데, 정부 쪽에서 지금 자녀 육아 세제 혜택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현금 보너스를 지금 이번 달부터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공제가 아니라 50%는 내년에, 우리 원래 올해 거를 내년에 이제 공제를 하는 거니까 50%를 내년에 공제해야 될 50%를 금년에 땡겨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공제를 하는 그 개념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금 지급의 어떤 그 금액의 크기를 보게 되면 0세부터 6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는 인당 300불씩 제공을 하겠다. 300달러씩. 그리고 6세부터 17세까지는 250달러씩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부분에서 소비 심리가 훼손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 일부 있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걸로 지금 또 같이 또 때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고용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비 심리 훼손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보면 지금 이걸 중단시켰던, 기존의 현금 보너스를 중단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약화였잖아요. 현금 보너스가 훨씬 더 좋으니까 고용을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직하러 안 나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저축률이 상당했단 말이죠. 그걸로 버텨왔던 건데 이제 그게 떨어져 가니까 고용 그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현금 보너스가 일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울 정도는 충분히 아닙니다만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또 하나 나왔던 부분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10년간 3조 5천억 달러, 10년간 3조 5천억 달러의 3.5조라고 쓰죠. 3.5조 달러의 부양안에 일단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거 기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6조 달러에는 좀 못 미치는데, 기존에 지금 초당파에서 합의한 1.2조까지 합치면 4.7조잖아요. 상당수 많이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죠. 6조 달러에서 깎이고 했다 다시 지금 조금 일부 올라오는, 이 부분이 지난주에 얘기가 나오고도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만, 아마 8월 안에 일부 통과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지금 패스트 트랙까지 지금 또 쓰겠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향후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요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 봐야 할 이슈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요. 제가 항상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잘 보시면 지난주 있었던 이 이슈 있잖아요. 시장 정리. 이 부분에 제가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 그 이유가 지난주 내용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있을 내용들까지도 다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앞에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전히 실적 시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괜찮게 나와도 피크하고도 우려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제대로, 실적에 따라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향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봤는데 지금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켜봐야 될 지표가 6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인데, 주택 가격 상승, 목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느냐 여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이 부분도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난달도 괜찮았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이거 역시나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22의 통화 정책이 있는데요. 리가르도 총재의 발언과 함께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2주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리가르도 총재가 인플레이션, 22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위로 올릴 수 있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요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실제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델타 변이에 의해서 람마 변이까지 계속, 이 람마 변이는 제가 주중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까지 확산세를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부양책 진전 여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앞으로 8월까지 계속, 8월 달에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1.2조 정도까지는 8월 안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흐름 체크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도쿄올림픽 개막, 이 부분도 뭐 이번 주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수 및 관심 섹터를 보게 되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전약 후약이 나오지 않을까. 금요일 정도가 조금 약한 부분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요번 달 FOMC에서 뭔가가 크게 결정이 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역시 안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레인지는, 이번 주 레인지는 코스피는 3220에서 3330 정도로 조금 변동성은 좀 줄여갈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30에서 10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신고가를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실적, 경제 지표, 외국인 매매 동향, 뭐 여느 때 말씀드리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관심 섹터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는 언택트, 지난주 뭐 OTT 같은 것들을 지금 주 후반에 많이 움직였듯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신경을, 근데 얘는 잘못하면 이거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르게 움직임이 안 되는 분들은 굳이 대응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 우주 관련해서 베이로스 우주선 이번 주에 나가잖아요. 이제 그 부분 관련한 부분들 하나 정도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